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이 54만 원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가족 역시도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빈곤이 악순환될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의 현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일수록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1년 중증장애인 57만 3,800여 명의 경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월 평균 개인 소득은 54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증장애인이 평균 91만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장애로 인한 지출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의료비와 보호 간병비,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월 평균 23만 6천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가장 큰 복지 욕구가 소득 보장에 이어 의료 보장이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자체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부족하게 하고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의 제도적 틀 안에서 중증장애인의 빈곤 상태를 가중시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초에 돌아가셨던 용산구 원효대교에서 투신하셨던 중증장애인분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간의 재산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이 되지 못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생활하시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한 적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개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직업 훈련을 개발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을 이끌고 일상생활 자립 정도에 따른 돌봄 서비스 등으로 가족 지원은 물론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2013년 출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43만 6,500명의 아기가 태어나 전년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3만 6,5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보다 4만 8,100명이 줄어 1년 새 무려 9.9%나 떨어진 겁니다. 출산 가능 여성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이른바 조출생률은 8.6명.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1명 감소했습니다. 출산이 가능한 15세에서 49세의 여성 인구는 지난해 1,300만 명으로 1년 새 9만 명이나 줄었고 10년 전보다는 76만 명 감소했습니다. 산모의 평균 나이도 해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모의 평균 나이는 31.84세로 전년도보다 0.22세 올랐으며 첫째 아이 출산 시 여성의 평균 연령도 30.73세로 전년보다 0.23세 상승했습니다. 또 예전보다 다태아, 즉 쌍둥이가 더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총 출생아 중 다태아 구성비가 3.29%를 기록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8곳이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 인건비도 챙겨주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전성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우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방세와 세일 수입 등 지자체 수입이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가 강원도 내에만 무려 8곳이나 됩니다. 화천과 천원, 양양, 고성군의 세수 부족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자체 수입이 부족해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인제, 양구, 횡성, 평창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곳이 4곳이었으나 금년에는 2배 증가한 8곳입니다. 국세에 있고 도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과감하게 지방으로 세월을 우리 지자체에 그래서 잡을 수 있게끔 해준다면은 자체 세월이 늘어나죠. 근데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뭐 여기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세월을 발굴한다는 거는 사실 좀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화천군입니다. 화천의 자체 수입은 147억 원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무려 300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4배나 증가했습니다. 철원은 195억 원에 인건비 314억 원이 나가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1.61배에 해당됐습니다. 국세의 지방세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세, 소득 할인, 지방소득세로 됐는데 그 비율을 점점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 같은 걸 강원도 지방에 있는 법인 같은 건 강원도 지방으로 속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신설해야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만큼 이들 지역의 세일 수입을 증가시키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천에서 복지TV 뉴스 우세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장애 종합판정체계의 모의 적용 연구 사업에 대한 입찰에 들어갑니다. 복지부가 장애 종합판정체계의 모의 적용 연구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가 지난 상반기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 도구의 모의 적용을 통한 적합성 검토와 평가 도구 적용에 따라 도입된 서비스별 적격 기준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연구가 현장에서의 적용과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 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를 실시한 상태이고 장애 종합판정 모형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보다 50대 중년층의 무연고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독사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0대 중년층의 무연고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인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50대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더 이상 고독사의 문제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무연고 사망자가 255명의 나이 분포를 보면 50대가 87명으로 전체 기준 37%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66명으로 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루게릭 환자를 돕기 위한 얼음물 샤워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얼음물 샤워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까지 아이스 슬레이즈 하키의 정승환, 한민수와 탁구의 김영건, 역도의 정성윤, 수영의 이무군, 청강유도 양정무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아이스버킷 챌린지라 불리는 이 캠페인은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ALS 치료법 개발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모금 운동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마지막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인천과 청주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근본 채용박람회에서 85개 기업이 참가해 채용 설명, 원서 접수, 상담 면접 등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도 구직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내년에도 채용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달 2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1인당 월 10만 원 미만을 받는 어르신으로 교육이나 상담, 취약계층, 돌봄이나 생활스포츠 등 재능 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업무를 전담하는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편리한 관광시설과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여행 코스 개발과 소개,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실태 조사와 평가, 관광 환경 인증제 운영 등을 합니다. 서울 강동구가 청각장애인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차량에 붙이는 청각장애인 표지 시안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청각장애인 표지를 부착해야 하지만 홍보 부족과 장애 노출 기피 탓에 붙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는 서울시 농아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새 표지에 안 들려요, 경적 대신 전조등을 켜주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 신문에서는 장애계가 서울 광화문 농성 2주년을 기념하는 투쟁 문화제를 열었다는 일면 기사입니다. 다음 소식은 전국 장애인 활동 보조인 노동조합이 활동 보조인의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끝으로 특수교육의 예산 지원 규모가 시도별로 달라 장애인의 교육권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면 기사입니다. 광화문 농성이 시작된 지 2주년을 기념해 장애계가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 2년을 기념하는 투쟁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지난 2년여 동안 광화문 역사 안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외친 결과 대중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장애 등급제를 대신할 판정 도구를 개발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화가 논의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전국 장애인 활동 보조인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기사입니다. 조합은 이날 토론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가시켰고 사회복지 영역에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 등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복지부 담당자는 재정부처의 활동보조습가의 단계적 인상이 핵심 추진 정책이라며 재정부처를 설득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특수교육의 지역 편차가 예산과 학급 설치, 교원 수 등에서 크게 나타나 장애 학생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 울산 같은 경우 6.65%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전남은 4.55%,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는 3%대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특수교육에 대한 지역별 예산 투입 비율의 차이가 장애인의 교육권의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앞선 뉴스에서 중증장애인의 생활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중증장애인의 가족 역시도 경제적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지원들이 이들의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